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바로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삼국과 가야인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만든다라는, 자, 어디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백제였죠, 백제. 자, 백제는 가장 먼저 석탑을 만든 나라인데 그 석탑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5층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석탑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었고 정림사지 5층 석탑을 통해서 보다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의 오록인데요. 자, 삼국시대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과 무덤을 지키고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여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점점점. 자, 여기 점점점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그 내용은 바로 고분의 그림을 그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 사람들이 남긴 그림을 통해서 당시 시대의 모습과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떠한 모습이 남겨져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삼국과 가야의 고분에서 보이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분의 특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분 벽화와 껴묵거리를 통해서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분 벽화와 껴묵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생활 모습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어 찾기를 보면요. 첫 번째, 귀틀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적어 보세요. 그래서 다 찾은 학생은 그 다음에 있는 껴묵거리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껴묵거리 찾은 학생은 적은 다음에 이제 무엇을 찾냐면 이 도구를 찾으면 됩니다. 도구는 좀 찾기 어려운데요. 저기 맨 아래에 보면은 그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거든요. 네. 그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도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적은 학생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정복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부족이 새롭게 편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족의 지배층을 신라의 지배층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편입을 시키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신라인들은 어떻게 편입을 시켰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삼국의 생활 모습에서 이제 그 골품제를 다뤄볼 텐데요.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두어 가지고 진골 같은 경우에는 이벌찬까지 진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아찬까지 진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편입된 부족의 세력에 따라서 이제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그 다음에 오두품이냐 사두품이냐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김씨 같은 경우에는 진골이 되었고 최씨 같은 경우에는 육두품이 되어서 아무리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라고 할지언정 이 골품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서 결국 관직을 버리고 이제 뭐 산신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진골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등명과 그다음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등명을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왕의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보통 왕이 죽었으니까 그 왕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덤을 일단, 그렇죠, 크게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최대한, 그렇죠, 화려하게 꾸며야겠죠. 그래서 이 삼국시대의 왕들의 무덤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특징,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삼국시대의 고분 양식이 나와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교과서에서 찾아서 해당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벽화 유무가 있는데, 이 벽화 유무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분에서 벽화가 나타나는지 또 이거를 표시해 두면은 좋습니다. 자, 표시를 체크를 한 학생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먼저 삼국시대의 고분 중에 돌무지 무덤을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장군총입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면은 둘레돌이라고 있죠. 이게 몇 톤짜리 돌인데요. 이처럼 상당히 무게가 무거운 돌을 이렇게 고분의 아랫면에다가 받쳐 놓음으로써 위에 있는 돌들이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고요. 그 다음에 3층에서 4층 정도 사이를 보면은 널길이 있죠. 그래서 이 널길을 보면은 이 널방으로 통하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방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고구려 장군총의 모습이 실제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장군총의 주인은 장수왕의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장군총을 구글 맵스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흐르는 강이 압록강인데요. 이 압록강 오른쪽은 북한이고 압록강 왼쪽은 중국이어서요. 지금 장군총이 바로 이 중국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총이 있는 지역은 고구려의 애수도인 바로 국내성에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여기 좀 안타깝네요. 중국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여름에 찍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간 통로가 보이죠? 그 다음 이거는 1년 전에 찍은 모습입니다. 윗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와 있네요. 네, 무너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굴식 돌방 무덤의 구조를 볼 텐데 대표적인 게 바로 고구려의 무용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굴과 굴과 방을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흙을 쌓아 놓은 거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지 네, 상상이 가죠. 그래서 보면은 이 놀방에다가 이처럼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그려 놓았기 때문에 무용총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가수와 춤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고분 벽화를 통해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남한에서 볼 수 있는 그 고분 벽화인데요. 경북 영주에 가면은 순웅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전시관이 모형관이 있어서 이처럼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좌우에 무덤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이거는 그 당시 그 날짜와 그다음에 그 자연 환경의 모습 등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실제 고분이 아니고요.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고분은 좀 더 북쪽에 올라가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머리를 빼꼼하게 이렇게 쳐들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실제 고분이고요. 이거는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모형관이 있으니까 모형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고분 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요. 이렇게 평지에다가 나무로 목곽을 짠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나무로 된 덧널과 껴묵거리 상자를 집어넣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위에다가 돌을 쌓고 다시 또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흙을 쌓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점토 같은 것들을 이제 바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다가 이제 풀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엄청나요. 높이가 거의 막 10m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돌무지 덧널 무덤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천마가 발견되어서 천마총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천마총 바로 옆에 대릉원이라고 해서 두 개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 이렇게 마치 부부처럼 붙어 있는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행 연습을 하고자 먼저 발굴한 게 바로 천마총이에요. 근데 천마총은 별것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거의 왕릉급
해당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릉원, 원래 발굴하기로 한 그 대릉원이라고 하는 고분은 발굴하지 않고요. 이것을 이제 발굴하면서 이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쪽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돌무지 덧날 무덤을 이렇게 실제로 관찰할 수 있게 해 놓았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천마총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참고로 이 총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정확히 무덤의 주인은 알 수 없지만 그 출토되는 유물들을 보았을 때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실제로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높이 10m 정도의 고분 위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이 무덤은 경북 경주의 유적인 쪽샘지구 79호 고분으로 삼국시대 신라 왕족 무덤 꼭대기에 차를 세운 겁니다. 한 시민이 지난 15일 고분 위에 서 있던 차량을 찍어 경주시에 신고했습니다. 경주시 공무원이 출동했지만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구글 맵스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천마총의 모습입니다. 자, 천마총 찾아보니까 그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첨성대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데 그 대릉원이라고 해서 그 관광지로 이렇게 고분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천마총이다. 그래서 천마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360도로 해가지고 저기 관람객들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처럼 이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모차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자식들 데리고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거 와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건 할머니들이 끌고 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내부를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나무로 만든 그 곽이고요. 이 안에 시신과 부장품이 있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돌을 쌓아놨죠. 그다음 돌 위에다가는 다시 또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분이 엄청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정도면 당시 왕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이러한 규모의 돌을 쌓음으로써 사람들한테 어떤 그 복종을 시키는 그런 것도 했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천마총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요. 이처럼 이 화려한 유물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대릉원은 발굴하지 않고 이 천마총에서 발굴을 멈췄고 결국 이 천마총이 이렇게 전시관으로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그러면 우리 고장에서는 이 삼국시대 고분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는 전 시간에도 봤는데요. 바로 울림동 석실 고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약 45분 거리에 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 위를 보면은 돌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안쪽에는 이렇게 문짝을 달아놔 가지고 문짝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놨죠. 물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로 방을 만들어 놨는데요. 다른 반의 어떤 학생이 여기 고분에도 벽화가 그려져 있냐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던데, 물론 이제 백제가 만든 고분에도 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벽화를 가장 많이 남긴 나라는 바로 고구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이 백제계 고분 양식은 벽화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자, 그런데 이 고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그렇죠.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자,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그 시대의 무엇과 바로 이 문화와 연관하여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사평가 문제를 풀어오면 자, 삼국과 가야 구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답은 5번이죠. 그래서 남은 1번, 1, 2, 3, 4번은 무엇이 틀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로 나왔을 때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삼국과 가야가 이웃나라와 교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